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으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장성철 TV 장성철입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제주 4.3 특별법 개정 법률안, 특히 희생자 보상금을 둘러싼 규정들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제주 4.3 특별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20, 30년 동안 제주 사회에서 제주 4.3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오고 또 이슈를 개발하고 우리 제주 사회가 해결해야 될 구체적인 4.3 과제들을 제주 사회에 던지면서 사회운동을 해오시고 있는 제주 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양동윤 대표님을 찾았습니다. 양동윤 대표님 우선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장성철 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반갑습니다. 이런 기회를 마련하게 돼서 반갑고요. 또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4.3 문제 다루신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예, 대표님 개인적으로. 꽤 오래했습니다. 예. 진짜 한 3, 40년? 젊은 날. 그렇죠. 진상규명 운동 80년대부터 쭉 예,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4.3 도민연대 전에 제가 4.3 연구소 회원 그리고 이사로도 활동했었죠. 제가 한 30년 되는. 4.3 도민연대 이전에 계속 또 하셨고, 도민연대 대표를 맡으셔서 전문적으로 여기에 집중해 오신 거고요. 그럼요. 30년은 되셨네요. 그렇죠. 30년. 30년 제주 4.3 운동을 해오신 양동윤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제주 4.3에 관련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가장 뜨거운 현안이 제주 4.3 특별법 개정 법률안인데 국회에서 오영훈안과 이명수안이 이게 비교되면서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오영훈 쪽에서는 여야 합의 통과라고 하고 우리 이명수 의원은 저한테 협의 통과라고 하시던데 어쨌든 통과가 됐단 말입니다. 그 통과된 법안 중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걸 먼저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긍정적이다. 우선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든 합의든 자리를 같이 했다는 게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거는 뭐 2월 26일 날 지난번 법안 통과할 때도 여야 합의로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지금 그런 기조,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게 그래도 의미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것들은 특별법이 안고 있는 이번 개정안이 상당히 많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에 관한 것들만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선 아쉽고, 두 번째는 그 보상금으로 이게 9천만 원의 협의인지 합의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정해진 걸로 제가 아는데 저는 납득 안 가요. 일일 손실인가요? 일일 손익? 손실. 일일 손실. 그 다음에 장기 지급 지연에 따른 그 이자 금액.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9천만 원 정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용역을 하신 분들이나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대중들의 입장에서나 저 같은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과거에 과거사를 국가가 책임 있게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보상해 준 사례들이 있거든요. 정부가 해준 게 아니고 그건 사법부를 통해서. 사법부도 했지만 가령 그 민주화 기념 운동 같은 사례나 이런 것들은 정부가 또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들에 비춰서 마땅하지 않거든요. 합당한 것이냐? 그럼요. 기준이. 9천만 원의 액수가 과연 합당한 것이냐? 뭐 일실이 뭐니 이 얘기는 제시하고 있으나 그런 것들은 정부나 용역한 사람들이 얘기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저희 같은 입장에서 보면 같은 희생이고 같은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차등 지급하고 있는 사실, 우선 전체적인 금액에서 차등이고 또 9천만 원에 대해서도
다시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 유족들이나 도민들이 과연 이해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잘 납득할 수 없는. 지역 언론의 보도 흐름이나 이걸 며칠 사이 이렇게 보면 예. 9천만 원 보상금이 결정이 됐고 이거 좀 긍정적인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보도로 좀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좀 외람된 얘기지만 언론이 좀 고민이 좀 없는 취재 보도가 아닌가. 조금만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오늘 얘기할 때 어제를 들여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어제를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단순히 보상이 된다. 그리고 9천만 원이 지급된다. 뭐 이런 식의 보도를 저도 접하고 있는데 이 그런 정부가 제시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가 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어떤 액수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돼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두 가지 지난 시기에 보면은 대법원 판례가 예.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최근 판례는 제주지방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제주지방법원 판례는 그 4.3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첫 번째 국가배상, 즉 손해배상 소송이거든요. 유족들이 직접 소송한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거기서 결정해진 것들이 판결은 희생자 1억, 1억. 배우자 5천, 배우자 5천만 원, 자녀들에게 1천만 원씩, 자녀들을 1천만 원. 1천만 원씩. 형제 자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번 제주지방 형제 자매는 없었고요. 예. 예. 근데 우선 희생자, 배우자, 자녀들까지만 하더라도 최소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예. 물론 그 지난 시기 같으면은 진화위의 8484의 어떤 그 원칙에 따라서 평균 1억 3천. 도대체 이런 그 사례들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9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대법원 판례는 2015년이죠. 2015년이죠. 그때는 얼마였습니까? 그때가 소위 평균 1억 3천이죠. 그게 8천만 원 배우자, 4천만 원 그러니까 희생자 8천만 원. 희생자 8천, 예. 배우자 4천, 자녀들 800, 예. 그리고 형제 자매인 경우 400. 400. 예, 이렇게 됐죠. 그럼 그거보다 최근에 지방법원 판결은 좀 올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뭐 증액됐네요. 그렇죠. 그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번에 지방법원 판결에서요. 예. 예를 들면 1억 그다음에 5천, 1천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할 때 사실 퉁쳐서 주는 느낌이 있어요. 법원이요. 사실은 법원은 야 징역 10년 산 사람하고 징역 1개월 산 사람하고 이거 좀 차등해서 줘야 될 텐데 왜 그렇게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일괄적으로 주셨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예. 국가배상은 형기에 따른 그 보상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형사보상이고 예. 지금 얘기하는 국가배상은 소위 국가의 어떤 그 위자료, 예, 그러니까 예. 정신적, 육체적, 예. 그 다음에 생활 과정에서 온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달라는 재판이었는데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이걸 그 18하고 그 가족들 39명인데요. 즉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시 4.3 당시에 우리 그 가옥들이 불탄 게 군경 토벌대에서 불탄 게 4만 채가 됩니다. 재산 손실. 그렇죠. 예. 특히 그 전부를 할 수는 없었고 다만 가옥 손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버지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 교육을 제대로 부양을 잘 못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양을 잘 못 받은 것.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소위 빨갱이 연좌제. 자식, 예. 연자제 등으로 예. 인해서 각종 취업, 예. 제한을 받았고. 제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구를 했었는데 법원은 그 판결문에 의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그 인정을 안 했습니다. 다만 희생자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녀들에 대해서 1억 5천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는데 그걸 이제 뭐 차등해서 위자료
보상금 국가가 이렇게 줘라 이렇게 하기에는 이게 집단적 사건이다 보니까 글쎄요. 그래서 물론 대법원 판결도 그렇게 한 거 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한 한계도 있었지만 아직 법원은 그 끝까지를 판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어쨌든 제주지방법원 최근에 10월 7일 판결과 2015년의 대법원 판결 등을 비춰보더라도 예. 9천만 원은 이건 기준이 아니다. 설명이 안 된다. 설명이 안 된다. 이해할 수가 없다. 액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그럼요. 아니고 예. 설명이 안 된다. 예, 이해가 안 된다. 아까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 차등 지급의 문제 있잖아요. 예. 지금 보니까 후유 장애인하고 또 수영인의 경우에는 9천만 원, 그러니까 그 정확히 법안에는 50%라고 써 있는데 그럼요. 50% 이내에서 예.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서 결정한 금액 이걸 이제 주기로 그러니까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이 중요한 대목인데요. 예. 우리 헌법, 뭐 법은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행복한 권리가 있고요. 차별받지 않은 그런 그 헌법상의 그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4.3을 두고서 보상금이 국회와 정부에 의해서 지급되는 이 시점에서 차등 지급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4.3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인정이 될 때 그렇죠. 희생자라고 하는 게 사망한 분, 그렇죠. 행방불명된 분, 후유장애자, 후유장애인분, 수영인분, 수영생존자 이런 분들이 전부 희생자인데 희생자고 사망한 분하고 행방불명된 분은 9천만 원 받고 후유장애인하고 수영인 희생자는 9천만 원 받지 못하고 네, 반착되는 금액 50%. 그것도 심의 결정하는 건데 4,500만 원 예. 한도 내에서 그것도 네. 한도입니다. 예. 최대치가 근데 4,500. 대표님 근데 솔직히 이 조항들을 과연 우리 유족들이 또 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사상 관련자나 유족들이 과연 알고 계신가?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 중에 제가 좀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자, 9천만 원을 줬어요. 사망한 분이나 행방불명된 분은. 그런데 또 이제 수영인이나 생존 수영인이나 또 후유장애인 분은 좀 차등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여긴 자, 돌아가셨고. 자, 조금 전에 여기는 좀. 아니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질문 한번 드리면 어떻게 그건 이렇게 제가 답변할게요. 4.3 희생자 신고는 네. 사망자, 행불자, 희유장애자, 수영 생존자 등으로 신고하도록 해서 예. 실무위원회나 중앙위원회는 희생자로 결정을 했어요. 똑같은 희생자로 결정을 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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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똑같은 희생자인데 예. 왜 차등을 준다는 얘기예요? 여긴 돌아가셨고. 그러면 애시당초부터 그러면 그런 조항을 넣어서 신고를 받으시던가. 예. 이건 말이 안 돼요. 지금 현재 73년 되는 이 시점에서 이게 그래도 이 도민화합과 역사 정리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적 과제라고 한다면 이런 차등이 주면 안 되죠. 실제로 생존 수영인 18분이 예. 2017년에 예, 소송을 통해서 형사보상 청구, 재심을 청구했죠. 예, 그래서 그 보상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법원 예. 판결을 통해서. 그때 얼마 받으셨습니까? 그때는 그 첫째 무죄 판결 받았고 예. 그다음에 무죄 판결 받은 뒤에 형사보상 청구했는데 먼저 무죄를 받아놓고 그렇죠. 그다음 그거를 무죄가 없으니 예. 이제까지 나한테 끼친 손해에 대해서 그렇죠. 돈 내놔라. 감옥에서 그 보낸 그 기간 예. 그것을 이제 형기별로 해가지고 징역 8월 사신 분부터 시작해서 예. 20년까지 이렇게 형무소 생활하신 분들인데 1억 1천만 원에서 14억 5천까지를 받으셨죠. 1억에서 예. 14억 5천만 원. 그 생존 수영인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받으시는 분은 한 3, 4천만 원밖에 못 받을 것 같은데 느낌상. 그러니까 이 지금 현행 법률에 대한 이 이해가 지금 생존 수영인과 관련된 혹은 후유 장애인과 관련된 유족분들이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일단 대부분 모르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문제는 왜 지역사회에서 공론화가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여러 가지 책임이 있죠.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있지만 또 그래도 가장 그 4.3 관련해서 가장 최대 조직이 4.3 유족회 아닙니까? 예.
유족회 분들에 대해서 어떤 유족회 내부에서 일어났던 그 홍보, 교육 이런 것들이 부족했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 언론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지역 언론들의 책임도 나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 담론, 그러니까 논의 자체도 제대로 난 해본 그 지면이나 방송을 본 일이 없어요. 어쨌든 이제 국가 4.3 희생자에 대한 국가 배상 금액이 기준과 그 액수가 차이가 난 것 때문에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 어쨌든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통과됐고 또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되고 본회의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4.3의 어떤 해결을 좀 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가져가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서 이 회담 마치겠습니다. 우선 여야가 좀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성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지역을 대표하는 것들이 국회의원들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아마 법사위 본회의 정도가 남아있을 것 같은데 특히 가장 중요한 건 현 시점에서 우리 제주 지역 사회에 또 4.3 관련 4.3 유족들의 그 이해, 의견 이런 것들이 이게 과연 어떻게 반영이 이게 합당한 법안이냐, 그렇죠.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주 4.3 특별법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그 통과가 예상되는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첫째는 차별지급, 두 번째는 그 기준과 금액,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지 못한 이 문제점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제주 4.3 도민연대 양동윤 대표님으로부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법 개정 국면에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